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오빠 천회장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금 이거 세금만 생각해도 막 스트레스예요. 어떤 때는 당연히 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있겠지만은 너무 정도가 지나치니까 막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나요? 저만 그런가? 좀 세금을 좀 덜 걷고 이 덜 걷어가지고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머리에서 왕창 뜯어가지고 세금은 엉뚱한 데다 막 쓰고 있으니 국민으로서 얼마나 짜증납니다. 간접세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또 간접세. 하여튼 뭐 이리저리 막 뜯기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어. 유리지갑이잖아. 직장인들 유리지갑입니다 거의. 너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보면은 공무원들도 너무 많고 좀 공무원들 좀 줄이고 좀 약간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뭐 노는 놈들은 실컷 놀고 있고 일 고생은 개고생하는 놈들은 막 개고생하고 있고 좀 그래요. 보면은 완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보면 그래요. 뭐 시청이나 뭐 이렇게 동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은 노는 사람은 맨날 뭐 인터넷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게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웹서핑에 놀고 있는데 바쁜 사람들은 엄청 바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은 쓸데없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니까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세금도 그렇고 세금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쓰고 지출하고 세금이 지 돈이야 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막 관료들 자기 돈인 양 그 막 써 듣기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하늘을 찔릅니다. 찔러가지고 그냥 내가 반으로 막 찔러주고 싶어. 하여튼 세금 어떻게든지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코로나 뭐 신냉전 뭐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현재 그 글로벌 대격변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 이 혼탁해진 우리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 현재 뭐 지금 보니까 뭐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져 있다. 뭐 그렇게 누가 표현을 하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다.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 하여튼 그간 그 짓밟힌 기업가 정신, 뭐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서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대통령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까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프랑스나 이런 데 유럽에서도 보면 증권 양도세가 자리 잡고 있다. 아직까지. 근데 증권 잘 읽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백지화하는 방침을 세우자 증권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봤는데 양도세 비중이 커. 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아예 양도세만 부과합니다. 양도세. 미국, 독일, 일본은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건 아니냐 그런 지적은 뭐 나온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프랑스에는 그 주식 양도세하고 거래세가 모두 살아있지만은 그 개인들의 경우에는 거래세를 기본적으로 안 낸다고 보면 될 것이다 됩니다. 개인들은 거래세를 거의 기본적으로 안 낸다고 보면 될 것이라는데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조 3,449억 정도 이상의 거래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만 거래세를 낸다고 하네요. 이거 아주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큰 기업들만 내면 될 것 같아. 금융회사들만. 글로벌 과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다. 이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손실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만 부과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거래가 있는 곳에 세금 부과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증권 거래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조세정이 거의 없어가지고
손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조세장이 거의 없다. 손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하여튼 이는 세금 지옥으로 불리는 프랑스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래세와 유사한 개념의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영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인지세 폐지하고 양도세 부과 욕구가 부과한 요구가 이제 일고 있는데, 거래세를 폐지를 하면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걷는 게 편하다는 점 외에는 이점이 전혀 없는 제도다. 그래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글로벌 조세 트렌드라고 완전 짚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못된 금융자본이 세상을 망친다는 그런 규탄이 일어가지고 금융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목소리가 높았고 1971년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인 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그 주장은 투기성 거래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빈공국을 지원하자는 그런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토빈세라는 그 이름의 금융거래세가 도입 논의가 시작됐죠. 당시 유럽 국가들은 재정난에 그 직면해가지고 토빈세 도입을 대환영했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한쪽에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자본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몰릴 수 있다. 뭐 그걸 우려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찬반이 갈리고 있어요. 현재 양도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데 이 같은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놓고 있죠. 상당히 좋아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부자 감세. 정부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게만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했을 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대주주 외에 다른 큰손 투자자에게는 조세 면제부를 준 것이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100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뭐 일개 개미들한테까지도 막 양도세 뜯으려고 하면은 좀 그래요. 뭐 10억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10억은 뭐 돈도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뭐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많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엄청난 대주주와 기업들만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부자 감세다.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뭐 참여연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조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시장 전문가는 세금 부과의 경우에 국가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는데, 그 다른 나라의 그 사례를 무조건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수정 도입하자. 그래야지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다른 나라의 합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조세 원칙에 맞는데, 세금을 걷지 않으면 모두가 좋겠지만은 국가 재정이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과세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있게 과세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얘기는 하죠, 다들. 하지만은 솔직히 세금을 너무 많이 뜯으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어떤 제도가 좋을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하여튼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세금 제도가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윤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한번 이어갈지 봅시다. 뭐 양도세도 그렇고 뭐 거래세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변경되는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편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